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가면국사학당에서는 이제 나라다운 그런 뭔가 나라가 나오죠. 삼국,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삼국이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삼국을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되면은 복잡하고 외울 게 많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역사를 놓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 수업 잘 들으면은 한 큐에 해결이 됩니다. 제가 진짜로 이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고조선부터 연맹왕국의 내용을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고조선부터 연맹왕국 시대의 여러 국가들, 이 국가들에 대한 특징은 결국에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 그리고 초기 철기의 특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각각의 그 나라들의 특징적인 부분, 특별한 특징들만 가지고 가시면 기억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는 그 어떤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다면은 불필요하게 더 외우려고 하다가 역사에서 멀어지는 그런 슬픈 일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를 보기 전에 국가의 발전 단계와 시대 구분, 이거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구분할 때 논란이 있어도 어쨌든 아는 걸 논란이 있는 걸 아는 거하고 논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의 발전 단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었는데 논란은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회를 옛날에 신석기 시대, 그 전에 구석기 시대는 가족들이 몰려다녔는데 부족사회가 됐어요. 신석기 시대는 조금 그 여러 가족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가 돼서 군장사회가 됐다가 이 고조선,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 군장 국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장인데 아직 나라는 아닌 상태, 조금 모여있다가 이제 진짜 나라가 된 거죠. 이름이 생기면서.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연맹왕국, 부여, 고구려, 서만. 그러니까 시대로 봤을 때는 옥저동해가 여기 있어야 되지만 얘네들의 단계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라고 해요.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중앙집권 국가는 연맹왕국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 구분도 역시나 논란이 엄청, 이건 더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를, 시대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삼국, 남북국 요거. 그러니까 선사시대 이후에 뭔가 고대하면 고대의 문화, 고대의 경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삼국시대부터 남북국시대까지를 고대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세를, 우리나라의 중세를 고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전기,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를 근세, 조선 후기를 근대 태동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대, 그리고 현대, 조선 말기부터 현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나 꼭 그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요새는 이렇게 국가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가별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 이 나라의 이 구분이 되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맹왕국 보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5개가 나눠져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두머리 하나가 있고 나머지들이 있다. 자, 근데 그 우두머리가 선출이 되고 왕권은 미약했다. 왜냐면은 각자 지배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도 한번 나눠볼게요. 중앙집권 국가도 5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나라를 어쨌든 다스리긴 해야 되니까. 왕이 혼자 다스리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이 있는데 여기에 옛날에 연맹왕국의 어떤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이제
주몽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전부 다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 나한테 줘. 그리고 네가 귀한 존재가 되게 해줄게. 그 대신에 그 위에는 내가 있을 거야. 왕 밑에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귀족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을래? 귀한 존재가 될래?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갖다 바치고 귀한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어떤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중앙집권화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고구려처럼 이렇게 성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들이 보면은 크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왕이 크기 아니면은 그 세력 이거에 따라서 A가 제일 크군. 그럼 제일 높은 귀족.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제일 작으니까 너는 B. 이런 식으로 귀족에도 등급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중앙집권 국가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눠져 있는 거랑 여기서 나눠져 있는 거의 큰 차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세금의 고지서에 이름이 누구 앞이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누구한테 세금을 내냐면 여기는 여기 주민은 이 왕한테 내고 여기 주민은 A한테 내고 여기 주민은 B한테 여기는 C 여기는 D한테 낸다고 치자면은 여기는 어느 사람들이나 다 왕한테 고지서를 납부를 해줘야 돼요. 고지서는 왕 이름으로 나오고 거기다 납부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관리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 이름으로 세금을 내야 되긴 하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지방 관리들인 거예요. 차이가 뭔지 느껴지시죠? 그죠? 여기는 지배권이 있고 따로따로 하고 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그렇죠. 고지서가 누구냐가 내 지배자의 그거거든요. 사람들의 피부에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사람들은 나의 지배자를 왕이라고 느끼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 왕이 아니라 C가 내 지배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중앙집권국가의 차이, 연맹왕국의 차이. 이 두 개는 크게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나라, 한 사람만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중앙집권국가,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된 국가의 특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앙집권 국가의 우리나라의 중앙집권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되는데 이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고구려는 누구고 누구 왕이 어땠고 백제는 또 누구고 무슨 왕이 뭐랬고 무슨 왕이 뭐랬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죠? 마음도 멀어지고 몸도 멀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마시고 자 이게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경제 때리면 다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중앙집권국가의 성립의 발전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이 삼국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앙집권국가의 핵심, 왕권 강화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앙집권국가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나라를 성립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보세요. 건국을 했는데 건국한 다음에 중앙집권국가로서 이렇게 제대로 좀 자리를 잡을 때 자 어떤 일이 있는지 자 왕위 세습 반드시 필요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제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뭔가 운영을 할 때 선출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부여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왕권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다음 타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왕위 세습이에요. 자,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국이면 왕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왕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라에 또 누가 있죠? 나라의 구성원이 나라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왕 밑에 신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직의 제도도 정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왕위를 세습하는 거
그리고 관직의 시스템, 나라의 통치 시스템도 정비를 해줘야 돼요. 나라를 시작할 때는 이 두 개를 꼭 해요, 왕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어요. 사람들만 드글드글 많으면 뭐예요? 땅이 없으면 다 땡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하철에 탔어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앉아야겠어. 근데 정말 엉덩이 반밖에 안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저기. 그럼 어쨌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는 뛰어가서 앉았어요. 엉덩이를 한쪽만 딱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한쪽만 놓고 계속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단 앉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리를 잡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좀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든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제대로 나라가 뭔가 될 때까지는 옆에 나라들이랑 싸워요. 커져야 되니까. 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엉덩이 반쪽을 걸치고 앉아있을 때, 그 원래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누군가가 껴들어왔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자리 안 비켜주고 싶잖아요. 근데 끼어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이제, 불편해도 이렇게 자리가 완성이 되거나 반대로 아무리 밀어도 안 되면은 이제 일어나서 나가게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확보하는 뭐를 하게 된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첫 번째 뭐라고? 왕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고 왕 밑에 신하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보하는 전쟁을 한다. 이게 바로 중앙집권국가 첫 번째 단계의 왕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 누구냐? 이게 고구려고 이게 백제고 이게 신라예요. 태조왕 고유왕 내무랑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조왕 고유왕 내무랑이 뭔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대충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발전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을 때 두 번째 단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일단 지금 보면은 그 건 모양은 완료가 됐다고, 완비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죠?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영토도 있고. 근데 나라를 굴러가게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규칙.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 초가 돼서 담임 선생님이 얘기해요. 지각하면은 1분에 100대다. 이렇게 1분에 10,000원이다.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규칙이 시작이 되고 그 규칙으로 인해서 조직이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규칙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러요? 율령. 자, 왕권을 강화하는데 일단 율령을 반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율령 반포. 이걸 두 번째 단계에서 모든 왕들이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느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막 무섭게, 담임 선생님으로 말하지 말고 어쨌든 뭔가 어떤 시스템에서 규칙이 아무리 무서워도 사람들이 잘 안 지키다가 무서운 규칙이 아니라 뭔가 정으로 다가가거나 서로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뭔가 약속을 해서 내가 진심을 다해가지고 뭔가 동의가 되면은 벌을 받지 않으려고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뭔가 규칙을 지키게 돼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든 아니면 자신이 그 신념을 지키는 것이든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동의가 되는 게 인간에겐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정치 법과보다는 유가사상, 유교사상이 좀 더 그 다가왔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율령반포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는 일을 했어요. 왕이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삼신할머니를 믿고 저기는 돌을 믿고 저기는 불을 믿고 다 다른 걸 믿어요. 정신적으로 교감이 안 돼. 저기 가서는 돌 얘기하고 여기서는 곰 얘기하고 여기서는 할머니 얘기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종교 통일해야 되겠다. 얘네들의 마음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통일된 종교가 뭡니까? 그때 마침 들어와요. 뭐가? 불교가 들어오죠. 불교를 공인하거나 반포하거나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자, 율령과 불교 이게 두 번째 이 발전 단계에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때는 강화를 한다기보다는 이 어떤 구조를, 골격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때는 이제 그것을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요? 이제 나라가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 몸을 좀 만들고 싶어. 그래서 몸짱이 될 거야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과시하고 싶잖아요. 보여주고 싶잖아요. 몸짱인데 막 이렇게 벙벙한 옷 입고 그렇게 다니지 않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끔 한번 하는 거지. 사실은 딱 붙는 옷 입고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고, 그러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복근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들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뭐예요? 뽐내는 거예요. 뽐내러 다니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100만 원 내놔. 괜히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지하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그 지하철에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내가 되게 이렇게 뭐 이런 그 예시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힘이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자리만 앉아 있는 게 불편해. 다리를 뻗고 싶어. 그러니까 다리를 쫙 뻗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너무 무서워 보이거든. 너무 세 보이거든. 그러면은 슬슬슬 일어나서 이제 딴 데로 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원래 한 자리만 앉아도 되는데 뭐 끼키야 두 자리 세 자리 누우면은 한 칸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 시끄러워 그러면서 저리 가 옆 칸으로 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쫙 옆 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을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칸도 점령하고 두 번째 칸도 점령, 자신의 세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계속 뻗어나가요. 계속 뻗어나가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한 세 번째 칸 옆에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는 거야. 내가 만약에 쟤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더 가고,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멈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토를 어떻게 한다? 확장한다. 자, 확 보호하는 거하고 확 장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처음에 좀 싸워요. 그래서 어디서도 전투하고 여기서도 전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부분, 엉덩이를 두 개를 다 안 치려면은 이렇게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약간 싸웠다. 이때는 그냥 막 나가는 거다. 이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은 발전 단계, 그러니까 율령을 반포하거나 불교와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들을 했던 왕들이 소수리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고이왕이 여기도 들어가요. 백제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할 건데 고이왕이랑 그쪽 왕이 약간 사이사이에 껴들어가 있어요. 백제가 약간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법흥할 때 이런 걸 해요. 그리고 전성기 보면은 전성기 사실 여러분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왕 하면 아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광개토대왕 장수왕, 진흥왕, 그나마 복근초강 뭐 이렇지 않아요? 이 앞에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더 유명한 게 이 사람들이 막 만주벌판도 달리고 막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다? 영토 확보, 확장,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었었는지 일단 큰 틀에서는 알아봤는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다시 또 좀 확실하게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요.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반복의 반복의 반복.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건국한 사람 누구예요? 주몽이죠? 주몽의 성은 고씨. 자, 근데 백제에 건국한 사람은 원조예요. 근데 주몽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성이 부여네요. 부여 원조.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부모의 성을 꾹꾹 따라가지고 그러지 않았었고, 심지어 시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은 자기가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백제 왕들은 다 부여씨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 박혁거세. 이런 식으로 건국한 사람들이 건국시나 설화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첫 번째 단계의 왕. 고구려에서는 누구라고요? 태조왕. 백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이왕은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돼요. 근초고왕은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이왕. 그리고 신라는 내무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발전 단계. 율령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불교에 대해서 뭔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소수리망, 고이왕, 근초고왕, 그리고 법흥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성기 영토 막 밀어내는 그런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초고왕, 진흥왕. 자, 머릿속에 들어왔죠? 또 해볼까요? 또 있어요. 이제 시기적으로 볼게요. 자, 태조왕, 그 다음에 고이왕, 그리고 내무왕.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소수리망, 고이왕, 근초고왕, 법흥왕. 그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근초고왕, 진흥왕. 그리고 성왕이에요. 자, 이 성왕은 왜 넣었냐면은 백제가 너무 빨리 커버려서 이렇게 단계를 막 건너뛰면서 겹쳐버리는 거였거든요. 너무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백제가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 우리가 죽을 순 없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려고 했었던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난다. 다시 중에 흥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성왕까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왕들이 굉장히 많은데 왕들이 한 일도 많거든요.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비슷해요. 물론 디테일에서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슷한 큰 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성질을 성립 단계, 발전 단계, 그리고 전성기 때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알파만 여러분들이 따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사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중앙집권 국가의 시작점인 그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어떤 중앙집권화 과정, 그리고 삼국의 성립,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